오늘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보는 시간으로 지난번이 4세기 백제 관련 기록이었고 이번 시간에는 그 신라의 건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라 건국에 관한 이야기는 제 책 사만사의 제주명 맨 처음에 나온 1권입니다. 거기 제5장 신라의 건국의 여러가지 사료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이 내용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사의 시대 구분. 제가 생각하는 시대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정설이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대 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사의 시대 구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도로 보는 신라의 건국 과정. 신라의 건국 과정을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지도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신라의 건국을 보겠습니다.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의 신라 건국 기록이 모순이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 사서와 비교해서 모순이다. 도대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신봉하는 그러니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심사할 수 있는 그 기준 사서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게 마지막입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한국사의 시대 구분입니다. 이건 뭐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저는 한국사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편의상 앞천년, 중간천년, 뒤천년으로 구분했어요. 앞천년이란 대개 BC 1세기 이전입니다. 여기서 주로 다루는 나라들이 고조선, 위만조선, 준왕조선, 진국, 동호, 흉노, 부여, 낙랑 등입니다. 고조선과 위만조선과 준왕조선은 어떻게 다릅니까? 고조선이 BC 2세기 초에 위만조선과 준왕조선으로 분리되는 겁니다. 위만조선은 요소에 남고 준왕조선은 준왕이 한반도 북부 대동강 지역으로 이동해 가지고 준왕조선이 건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천년이 대개 BC 1세기부터 한 9세기 10세기 뭐 이 정도까지인데 BC 1세기에서 부여, 낙랑,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동해, 옥저, 대방, 외 등등등 뭐 여럿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간 단계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뒤천년 가장 가까운 천년이죠. 고려, 발해, 조선, 금, 후금, 요, 북조선, 대한민국 등등입니다. 이와 저는 한국사를 분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중간 천년 중간 5세기까지가 앞이라면 6세기부터 중간 천년 후반부는 비교적 연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6세기에도 제가 잘못된 것도 있고 하지만 그건 이제 작은 거고 전반적으로 연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한국사의 최종적인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앞천년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연구할 그 여천년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의 허리 부분 대략 BC 1세기에서 부터 시작해서 5세기까지 요 두 번째 천년의 절반 앞부분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한국사 허리라고 하는데 요걸 건너야 뒤천년, 중간천년에서 앞천년으로 연구가 갈 수 있다고 봐요. 왜 제가 여기를 공부하느냐? 중간천년의 중간 부분을 여기가 한국사 허리로 요것을 이해해야 앞천년 이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합니다. 제가 이것을 연구하고 언젠가는 우리 많은 젊은 역사학도들이 앞천년을 제대로 연구할 날이 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앞천년, 중간천년, 이 3천년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앞천년 그 앞에 더 천년은 없습니까? 물론 있죠. 그렇지만 이쪽은 현재 제 생각으로 여러 가지 사료도 부족하고 그래서 연구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료상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죠. 편의상 분류한 걸 뿐입니다. 너무 여기에 매일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중간천년에서 앞부분을 연구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국사의 허리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건너야 앞천년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다루는 신라 건국은
앞천년에서 중간천년으로 가는 바로 경계입니다. 그 경계예요. BC 1세기, 1세기. 그 경계에 있는 게 바로 이 신라 건국이에요. 그래서 신라 건국이 어디에 차지하는가? 고구려나 백제 건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천년에서 중간천년으로 가는 이 경계에 있어요. 신라 건국의 역사적 의미가 무엇이냐를 제가 세 가지로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천년과 두 번째 천년은 경계점에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앞천년과 중간천년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신라 건국이라고 보는 겁니다. BC 1세기에 몽골 초원 서쪽의 흉노 제국에게 초원 문명의 주도권을 넘겨준 동쪽의 동호 제국이 남하하여 신라를 건국합니다. 이것이 신라의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신라사는 보면은 중국 기록에도 물론 일부가 남아있지만 이 초원 문명을 이룬 그 동호가 어떤 국가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기 신라본기 초기 기록은 대단히 동양사에 대단히 중요한 기록들입니다. 그 다음에 서양사에서는 이 신라가 건국할 무렵이 서양사에서는 어떤 시기냐면 시저가 클레오파트를 만나고 있었을 지점이에요. 그런데 신라본기를 보면 신라 초기사도 이때나 비슷합니다. 로마나 이집트 문명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국가 조직이 보면은. 그래서 만일에 뭐 그런 일이 없었지만 두 문명이 대결을 했어도 결과는 비슷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중사서로 보는 신라 건국입니다. 제가 한번 이전에도 나왔지만 여러 번 몇 번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신라 건국을 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BC 1세기 초반에 동호가 흉노에게 거파됨. 동호가 오한과 선비로 나뉘고 오한이 흉노의 방해였으나 패배하여 초원 문명의 주도 세력이 교체된다 이거죠. 서쪽에 있던 흉노가 동쪽의 동호를 밀어내고 초원 문명의 주도 세력이 되는 겁니다. 오한 패배 후 동호가 BC 1세기 중반에 남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동호의 일파인 오한이 패배 후에 BC 중반에 남하를 시작해요. 대개 한 BC 70년 정도 봅니다. 남한 동호 제국이 동서울에 정착하여 이게 BC 57년이요. 신라를 건국 약 100년 동안 지속해요. 그래서 동서울, 지금의 한강, 중상류, 북한강으로 갈라지는 서울의 동서울에서 100년 있는데 혁것의 남해 유리 3대입니다. 특히 유리사금 때 새로운 국가체제를 정비해요. 이 신라의 국가체제가 앞으로 1000년을 지속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물론 이후에 많이 바뀌지만 그 기본이 만들어진 거예요.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국가체제를 만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구려나 백제는 부여에서 와서 다시 부여를 거쳐서 국가체제를 완성하는데 신라는 동호에서 바로 국가체제를 정비합니다. 신라가 더 빠른 건 당연합니다. 신라가 1세기, 고구려가 2세기, 백제가 3세기예요. 과거 무슨 공무원 시험에서 고구려가 2세기, 백제가 3세기, 신라가 4세기 내무라 이게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거 전부 다 오답이라고 생각해요. 신라 초기 기록부터 우리는 앞천년 초원 문명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려 왕조 실록은 없지만 조선왕조 실록의 처음 몇 명의 왕으로부터 고려 왕조가 어떤 국가였는가를 추정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이 동서울에 건국했던 신라는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유산을 주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서울이라는 이름이에요. 우리 서울이 어디서 왔습니까? 박혁거세의 서랍을 건국해서 온 겁니다. 서울의 남산이라는 산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오한족들이 남쪽으로 남하에서 그 이름을 붙인 겁니다. 남산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서랍을 서울 즉 남산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경주로 이동할 때까지 쭉 가지고 갑니다. 동서울에서 충청북도로 시조인 혁거세의 무덤과 사당을 가지고 남아간다. 대개 국가 건국에서 이동할 때는 시조는 중요하기 때문에 시조의 무덤과 사당은 천도에도 보통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송리산 인근 와산서부 충청북도입니다. 북에서 백제와 대결해요. 네 번째 박시왕 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빠지고 여기에 석신 탈의사금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저는 신라의 송리산 시대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경주를 가는데 어떻게 비행기 타고 한 번에 갑니까?
중간에 충청북도를 거쳐야죠. 당연한 겁니다. 삼국사기 신라번기 초기 기록은 아주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석시왕조를 연 9대 벌위사금 2분의 2에서 석시왕조가 이루어져요. 2세기 후반에 벌위사금에 하여 네 번째 박시왕이 석시시조인 탈의사으로 교체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왕조가 있어요. 신라대 박시왕조, 석사왕조. 그래서 석시왕조를 연 벌위사금이 신라 왕정에서 제일 비슷한 게 네 번째 박시왕이 있었어요. 지금의 와산성풍은 송리산 시대. 그걸 빼고 자신들의 왕이었던 석탈해를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연도가 정확히 안 맞죠. 두 사람 제기가 정확히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왕조를 하나로 통합할 때 항상 발생하는 것이 연도의 불일치입니다. 그래서 초기 기록의 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죠? 두 개의 왕조를 하나로 합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5대 파사이사금 때 충청북도에서 백제에 밀려 다시 동남쪽 진안지역으로 남아갑니다. 신라가 마한 변한 진안지역에서 왜 진안이 됐느냐? 바로 와산성 전투에 밀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충청남도나 전라북도로 신라가 못 가고 경상북도 지역, 진안 지역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게 신라가 진안이 된 이유예요. 그런데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경주로 바로 가느냐? 삼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경상북도 북부인 안동을 거쳐서 경주로 가고 있어요.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신라가 어떻게 건국이 돼서 어떻게 경주에 자리를 잡는가? 그럼 왜 경주에서 더 이상 안 내려갑니까? 그 이유는 경주 항에서 김해바다에 막혀 더 이상 남하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이 해상민족이었으면 다시 이 경주항에서 배를 타고 부산이나 김해로 남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이제 해상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김해바다에 막히니까 경주에 정착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주에 먼저 와 있던 석시들을 정복해요. 정복하고 94년에 그리고 그때 이제 정착을 하면서 월성을 축조합니다. 101년에 파사이사금 때 경주의 월성이 왕궁이에요. 최초로 왕궁이 됩니다. 아주 논리적이에요. 우리가 신라가 어떻게 건국돼서 어떻게 왔는가를 아주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파사이사금 또는 파사매금, 파사매물 일본성에 나오죠. 17대 뇌물사금입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역에서 온 신라왕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게 이 파사가 여러 가지 뭐 중앙아시아를 뜻한다, 뭘 뜻한다 말인데 당시에 아주 멀리서 왔다. 서역이라 아주 먼 곳이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파사라 붙였다고요. 무슨 의미냐면 왕이 많은 백성들을 읽고 북에서 내려왔어요. 두 사람은 공통점입니다. 5대 파사이사금과 17대 뇌물이사금, 즉 파사매금은 두 사람 어떤 공통점이 있냐? 북쪽에서 많은 백성들, 많다는 게 얼마 정도입니까? 뇌물이사금은 한 10만 명 최대, 파사이사금은 10만 명 더 되는 것 같아요. 한 수십만 명 당시에 이끌고 경주로 내려왔어요. 5대 파사이사금은 어떻게 되냐면 기마민족 국가의 남아야한 경주 유혈 정복이에요. 근데 이들이 5대 파사이사금이 내려왔을 때는 이미 경주에 강력한 국가가 있었어요. 석시왕조가 이들을 유혈로 정복합니다. 94년에 정복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여기 정착하자 월성 축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중간에 이제 기림이사금이 나와요. 15대 왜 이걸 썼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라가 297년에 백제에 정복돼요. 신라가 망합니까? 망합니다. 여기서 백제는 목지고예요. 백정복되는 강제 월성을 헐어요. 서기 300년 경우에 월성을 헙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국명 강제 변경. 신라가 망한 지 10년 뒤인 307년에 사로구에서 신라로 국명을 변경해요. 국명을 강제로 변경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 왜 삼국사기를 보면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가야가 있었는데 삼국지 동의전에 3세기 중반에 보면 변진안에 가약자 들어간 나라가 한 나라가 하나도 안 나옵니까?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다 망했어요. 다 망해가지고 목지국의 통치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야 제국들이 전부 국명을 바꿨어요. 바꿨기 때문에 삼국사기 신라번기 초에 신라가 만난 나라들의 이름이 그대로 안 나옵니다. 삼국지 동의전 다 동의전을 바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07년에 국명을 바꿨다는 기록은 아주 정확한 기록이라고 알 수 있어요. 삼국지 동의전과 완전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됩니까? 진안 지역에 되는 국가가 분할돼요. 그래서 신라를 경주지역과 김제지역으로 분할하는데 삼국지 동의전 보면 진안 지역이 어떻게 되세요? 처음에는 6국이었는데 점차 나누어 12국이 됐답니다. 이게 맞구나. 이걸 보고 알 수 있어요.
피정복 국가를 지난 적은 아마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둘로 분할해서 백제가 지난적 국가를 정복할 때마다 분할해 통치했던 겁니다. 그 백제는 목지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대 파사매금 내물상인데 기마민족 국가가 남아합니다. 그 다음에 경기 이때도 석시왕국이었어요. 무혈정복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내물사금이 기마민족 국가를 이끌고 343년에 여름으로 봅니다. 저는 343년 여름에 경주에 내려왔어요. 내려보니까 신라라는 국가가 있는데 당시 신라는 군대가 없었어요. 성도 없고 비무장국이었습니다. 뭐 이거 정복이고 말 것이요. 무혈로 한 번에 쓸어버렸다고 생각해요. 무혈 정복입니다. 그리고 됩니까? 월성을 재축해요. 구체적으로 343년, 344, 345년에 월성을 다시 닫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 고고학계가 월성을 발굴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상하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2세기 초에 월성을 축조했다고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4세기 중반이더라고요. 무려 250년이나 차이가 난다. 초축과 재축의 차이입니다. 제 책에 이미 나와요. 그 월성 그 발굴조사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제 책을 한번 읽어보고 왔으면은 왜 250년 차이가 나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고고학계는 제 책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얘기는 이 기마민족 국가가 남하하여 후기 신라가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343년에 경주 황남동 고궁 시리에서 다시 할 예정입니다. 자, 지도로 봐야죠. 우리가 지도로 봐야 좀 더 확실합니다. 이전에 봤던 겁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제국이 어떻게 남아가는가요? BC 75, BC 70 사이에 흉노가 결전해서 밀립니다. 대개 BC 70년부터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부여 처음에 만난 게 아마 부여를 만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여와 어떤 둘 사이에 접촉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 다음 내려오니까 진국이 있어요. BC 65년 경우에 진국을 통과했습니다. 요동에 진국이 있었는데 이 진국은 어떤 나라냐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그 만리장성을 쌓아요. 만리장성을 쌓는 것은 그 황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 동원해 가지고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황하 북쪽에 살던 사람들이 대거 이 성 쌓는 걸 피해서 동으로 이주해요. 근데 이미 요서 지역은 당시 고조선이 있으니까 자리를 못 잡고 비교적 비어 있었던 요동 지역에 들어와서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진국입니다. 제가 여기 써놓은 것보다는 다소 동쪽에 있을 겁니다. 낙랑군도 제가 낙랑군이 요서에서 요하를 두고 시소가 요서에서 요동으로 이동했다고 보는데 실제로 그냥 편의상 여기다 적어놨지만 그래 동호가 일부는 낙랑군 쪽 요서 쪽으로 가고 일부는 요동을 거쳐가지고 한반도로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BC 60년경에 낙랑국의 동쪽을 통과합니다. 이때 낙랑국과 대결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낙랑국을 물리쳤으면 신라는 지금의 대동강 유역에 건국도 있지 않아요. 밀립니다. 밀려 다시 내려와요. 그래서 마침내 BC 57년에 지금의 서울 동부 동서울에 내려와서 정착을 했고 훗날 신라사를 쓰는데 어디부터 쓸 것인가? 흉노와 결전을 쓸 것인가? 진국을 통과할 때 쓸 것인가? 낙랑국 영역을 통과할 때 쓸 것인가? 동서울에 쓸 것인가? 이에 관한 논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100년 이상 안정되게 정착해서 새로운 국가체제를 완성한 곳이 동서울이었기 때문에 BC 57년부터 쓰기로 결정됐다고 봅니다. 저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봐요. 자, 그러니까 보면은 신라가 13대는 여기 있었어요. 여기 서울, 북한강, 동서울에 있다가 그 다음에 4대 때는 청주 동쪽, 지금의 속리산 이쪽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5대 때 파사이사 건데 안동을 거쳐 경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신라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잘 보면 백제의 국경을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와산선 정투에서 백제를 이겼으면 뚫고 충청남도나 전라북도로 이동했을 거예요. 그러면 신라가 진안 국가가 되는 게 아니고 마한 국가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밀려가지고 진안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신라가 진안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쪽에 제가 편의상 적어놨어요. 이 4대 박씨왕 왕일 때 경주에는 이미 혁거세가 아니죠. 탈의사금의 그 왕조가 있었어요. 훗날 버류사금이 정권을 잡고 요 4대 박씨왕을 빼고 그 자신들의 시조이자 왕을 여기다 넣어요. 그게 바로 탈의사금제입니다. 그러면서 4대 때 처음으로 남해안 기록, 그건 석씨가 만난 겁니다. 남해안 기록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없습니다. 이 한반도 중부 기록밖에 없어요. 3대까지는 남해안 기록이 안 나옵니다. 석탈의 집단에 관한 단장이면 석탈에는 당시에는 일본 열도뿐만 아니라 필리핀도 외국이라고 그랬어요. 외국 동북 천리면 여기입니다. 양자강 하류에서 이동하는데 왜 이때 이동합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환시대에는 양자강 남쪽은 그 한나라 중앙정부가 통치를 못했어요. 그러다 후한시대에 직접 중앙정부가 통치되니까 양자강 유역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후한의 통치를 피해서 이동하는 겁니다. 남북으로 해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양자강 하류에서 한반도 서남부로는 이주하기가 아주 쉬워요. 우리 한자음이 그 육지로 연결된 북경어보다 광동어라든가 남쪽과 비슷한 이유가 바랍니다. 북쪽은 육로로 가는 것보다 해로로 가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50년경 양자하류를 출발한 선단이 한반도 서남부에 도착했다 이거죠. 석탄해가 마하네밀 형차가 다시 바다로 동진하여 남가야 땅에 도착했다. 남가야 밀 다시 경주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양자강 유역에서 하류에서 이민은 2세기도 계속되고 3세기 초에 딱 끝나요. 3세기 초에 더 이상 안 오는데 왜 안 옵니까? 3세기 초에 양자강 유역에 선권의 오나라라는 안정된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 이상 양자강 유역에서는 이민이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제 너무나 라프게 그래가지고 다시 그려야 할 텐데, 석탈해가 처음에는 여기 지금의 김해가야에 있는 남가야 김해가야입니다. 여기 상륙했어요. 여기 국가를 정착을 했는데 밀립니다. 밀려가지고 김해바다를 뚫고 더 올라가서 경주항에 정착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 목줄도라는 섬이 있었다고 봐요. 제가 이렇게 그려왔는데, 지금 이 목줄도가, 삼국사에 있는 목줄도가 지금의 영남 알프스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시 요약합니다. 처음이 동몽골 시대 흉노와 전쟁의 패배 남아시아하고, 특히 오한족 패배 남아시아예요. 거주지가 적산입니다. 이 불암산 불군에 이 조직 부채제요. 오한족이 부채제입니다. 오한족의 왕을 가사 또는 거서간이라고 해요. 거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혁거세라는 말은 박은 수수 우리말 태양처럼 밝다 이거예요. 광명이 비친다. 고구려의 동명성왕,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동명성왕은 좀 더 세련된 한자 표현이고, 박혁거세는 좀 더 우리말 원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밝고, 박씨가 밝다는 뜻이에요. 태양을 뜻하는 겁니다. 이 백제 해씨도 태양의 뜻 마찬가지예요.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혁 밝을 자 쓴 거예요. 밝고 밝은 뜻입니다. 거세간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거서간이. 그 다음에 요동시대 진국과 전쟁의 패배예요. 다시 밀립니다. 그다음 대동강시대 낙랑국과 전쟁이 또 패배예요. 밀립니다. 그리고 동서울시대 혁거세 남해 유리. 혁거세가 정확히 57년에 거국했는가는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연도를 보면 대충 이 무렵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3대까지 동서울에 살다가 송리산 시대가 박씨왕이 있는데 어떤 왕이 변호차 대보왕이라고 했습니다. 변호상. 이게 나중에 버류사금의 석탈해로 교체됩니다. 그래서 석탈의 기록 일부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사뿐만 아니고 그 남해차창 기록으로 일부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경주시대예요. 5대 파사가 이상. 송리산에서 안동으로 경주 석시를 정복하고 정착. 김해바다에 막에 더했다. 경주항을 수도로 삼고 월성 저축이다. 그래서 어떻게 신라가 서울에서 경주까지 내려가는지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충청북도 거쳐서 그 다음에 안동 거쳐서 경주로 가는 건 정확한 거죠.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란 거죠. 당시에 육로로 갔은 겁니다.
자, 신라가 또 있어요. 1세기의 국가가 동서울에서 충북 지역으로 경주에 이동하는 모습을 합리적으로 기술했다. 석시왕조와 박씨왕조와 석시왕조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합니다. 이때 이게 뭡니까? 탈이 다르네요. 왕통이 절대 전왕의 사유로 연결된 이후 신라 사원전에 석탈애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왕을 왕조 연결할 때 석탈애를 전왕의 사유로 집어넣으세요. 이것이 훗날 왕통 교체의 전통이 돼요. 왕통 교체할 때 왕을 전왕의 사유로 집어넣는 겁니다. 실제로 사유입니까? 실제로 사유일 가능성이 없죠. 석탈애는 박씨왕을 못 만났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신라는 사유로 연결하는데 왕통 교체할 때, 그럼 백제는 어떻게 해요? 백제 봉기를 보면 왕통 교체할 때 다른 표현을 써요. 제2자. 제2자는 같은 계율에서 왕통 교체되는 거예요. 같은 계율이란 뭡니까? 같은 조상신 동명조를 제사 지낸다. 또는 구태조를 제사 지낸다. 이런 겁니다. 같은 조상신인 경우에서 왕통 교체될 때는 제2자.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해씨에서 부여씨로, 동명조에서 구태조로 바뀐다는. 이럴 때는 서자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왕통 교체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제봉기의 제2자 하면 같은 계열 내에서 왕통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는 신라 건국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참고로 보겠습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통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 진리다 맞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라도 천년사도 보면은 뭐 전라도 천년 쓴다고 새로운 걸 쓴 게 아니고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정리해서 전라도 천년사 썼어요. 그리고 전라도 천년사 쓴 분들이 무슨 새로운 것을 뭐 하늘에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것을 쓴 게 아닙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내용들을 뽑아서 요약해서 전라도 천년사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의 첫왕인 혁거세는 기원전 57년에 즉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의심하는 견해가 있었다. 고구려 백제에 비해 그 발전이 늦은 신라의 건국연대가 가장 앞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신라 중심의 우월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뭐가 고구려 백제에 비해 발전이 늦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가체제도 가장 먼저 완비했어요. 1세기에. 그 다음 또 혁거세가 즉위한 기원전 57년은 간지로 갑자년에 해당되는데 이는 특히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의 첫 번째 갑자년에 해당되는 까닭에 이는 차미설의 갑자 혁명설이 입각에 만드는 볼 여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혁거세 거서간 다음의 남해 차차홍이 즉위한 년대 또한 갑자년인데 이러한 추측을 뒷받쳐주는 증거를 할 수 있다. 글쎄 BC 57년 전후에서 신라가 건국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당시 동호가 흉노에 밀리고 오한으로 분열되고 오한이 패배하고 내려오면은 대충 맞아요. 연대가 정확히 57년이냐 뭐 56년이냐 58년이냐 그건 모릅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건 이상이 없다고 봐요. 다음의 남해의 차창이 중요한 이건 이제 그렇다고 또 60년 딱 해서 맞지 않느냐. 그랬으니까 혁거세가 뭐 딱 60년 제위에 맞추겠다. 글쎄요. 저는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 기록과 비교하여 남한미 건국식에 모순이 없어요. 뭐 1년 정도는 틀릴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이 연도가 이상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처음 신라본기 초반이 보여주는 신라의 문명 수준은 당시 시저나 클레오파트라의 로마나 이집트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국사의 초기는 사실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겠다. 뭐가 상당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를 신라본기에서는 몇 가지. 자, 우선 신라본기에는 탈의 사금대 신라가 소백산맥 이북지역 와산성입니다. 충청북도요. 백제와 전투를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 탈에는 50년 80년 사이에 제위하고 되어 있다. 이 시기에 신라가 소백산맥 이북에서 백제와 교전하는 게 사실하면 당시 백제가 이 지역을 석권하였으며 신라 또한 이 지역에 세워. 아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서울에서 경주로 가는데 어떻게 충청북도를 안 거치고 갑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전부 다? 당연히 거치는 거죠. 어디를 어떻게 거쳤으며 왜 남아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신라의 소백산맥이고 백제와 교전했던 아니 신라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신라 수도가.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는 백제가 이미 지역을 이거 목지국인데 그 당시는
그 한강유형의 백제도 일백백자 백제라는 국명을 쓰고 있었고 목지국과 형제국가 있어요. 둘이 같은 나라인 겁니다. 그리고 이미 AD 9년에 마한 지역을 전부 정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제가 소백산무기역 와산성에 전투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언제 백제가 그 한강유역 전체를 삼국사의 백제가 통치하다가 일부러 쭈그러듭니까? 그건 신라 이찬 길선 망명후에 초고왕부터 망해가지고 이제 그 한강유역을 여러 개로 나눠서 목지국이 이제 각 통치할 인명이 서는 거예요. 이제 그 담로입니다. 그게. 그 전에는 한강유역 전체를 통치했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 없어요. 같은 국명 쓰고. 그건 이제 삼국사기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이런 말을 쓰게 됐다는 거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모순이라는 얘기, 뭐가? 그 이상합니다. 도대체 삼국사 기록이 뭐에 비교해서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저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3세기 전반 한바상황을 전하는 중국 삼국지 3세기 전반이 앞에라는 뜻인지 전체적이라는 뜻인지 이거 알 수 없습니다. 한자가 안 되어 있어요. 삼국유지 통일을 하면 당시 한바 중변에는 진왕이 다스린 목주 이게 백제예요. 가장 큰 세력으로 마한 50을 동설하고 있었고 막백제 백제국은 마한 소국들 중 하나의 부관이에요. 당연합니다. 삼국사에 왜 이렇게 돼 있는가 아주 상세히 나와 있어요. 언제 이렇게 됩니까? 165년 무렵에 그러니까 2세기 중반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는가? 육하원칙에 대해 삼국사에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사록 또한 변진 소국 중 하나로 기록되었을 변진 소국들 중 하나로 기록되었을 뿐 다른 소국들에 비해 아무런 설명을 왜 이렇게 설명합니까? 삼국지 동의전을 보면 사록국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릅니까? 제 책에 자세한 설명. 또 삼국사 기록에 하면 신라의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생각되는 압도국, 이서국 등을 완전히 복사한 목대에서 백제, 낙랑, 말가, 가이등을 치는 처음에는 서울에 있으니까 낙랑 만나는 것이고 말가를 만나고 그 다음에 점점 내려오니까 압도국도 만나고 이서국도 만나는 것이지 거꾸로 만납니까? 저는 설명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처음부터 만난 나라를 사실대로 순서적으로 쓸 수 있어요. 막백제 백제는 발음을 일백백제 가지고 강력한 나라였어요. 처음에는 175년에 국명이 바뀝니다. 165년에 망해가지고 망하면 10년에 국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일백백제 백제로 국명이 회복되느냐? 삼국사기를 보면은 368년 근초고왕이 3년에 근초고왕이 한강유역 전체의 통치하로 공립되면서 일백백제 백제 국명이 회복돼요. 국명이 회복되니까 그 전까지는 백제 왕이 사신을 보내면 백제의 사신이 왔다 해요. 왜 그럽니까? 목지국 진왕만 백제왕이었어요. 삼국사기의 백제왕들은 백제왕이 아니기 때문에 백제의 사신이 온 것이지 백제왕이 사신이 온 게 아닙니다. 368년에 공립되기 전에는 근초고왕 사신이 도착하면 백제에서 사신이 온 거예요. 백제를 이루는 한 소국의 사신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근초고왕이 딱 공립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백제왕의 사신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겁니다. 삼국사기는 정확해요. 만약 고유왕이 제가 이전 김해 대성동 고봉의 시리즈 거기 막판에 설명했는데 261년에 만약 고유왕이 공립했으면 삼국지 동의전을 다르게 썼을 거예요. 공립이 안 됐다는 삼국사기 기록과 삼국지의 기록이 정확히 일치하는 겁니다. 삼국통일전은 변진한 지역에 당시 그랬어요. 변진을 하는 26국을 써놓고 변진하는 24국이래요. 신라가 25번째, 우유국 26번째입니다. 사로국은 25번째고 우유국 울릉도인데 당시 백제가 전부 다 정복했지만은 사로국과 울릉도는 이제 거긴 강력하게보다는 바다로 경계돼 있으니까 빼고 결국 사로국은 그때까지도 정복한 적이 없어요. 3세기 중반까지 사로국은 백제 즉 목지국의 저항에서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던 강력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다른 소국들이 아무리 왜 우위를 설명을 자료가 없습니까? 이건 삼국지 통일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썼다고 봐요. 즉 압도국이 삼국사 지리제는 지마이사금 때에 벌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신라본계에 하면 파사이사금 23년에 항복하였다가 일성이사금 10년에 모방하되어 있다. 이서구 삼국지사에 하면 유리사금 19년에 탐구했으나 그 유리사금 14년에 금속은 크게 유입한 것을 이소국 복수하는 것이다. 이건 뭡니까? 저런 소국들이
목지국의 정복이 된 거예요. 목지국에. 그러니까 처음에 신라의 복속이었다가 그때 신라의 명을 따르겠죠. 나중에 이제 진안적, 변안적이 목지국의 정복이 되면서 그때는 목지국 진화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타레니 사금대 백제와 전투기 와산성, 귀양성, 충청북도예요. 당연하죠. 등으로 있으며 아니 서울에서 경주로 가는데 충청북도 거쳐야지 여기를 안 거칩니까? 비행기 타고 갑니까? 당연한 기록입니다. 버류 내이 사금대를 거쳐 미추이 사금대까지 확 해석되고 있다. 경주도 비교적 가까운 이서국 압도된 지배이자 확실해. 이서국 압도에 대한 지배를 못 할 때는 신라가 쭈그러져 있을 테니까 그렇죠. 저쪽에 오히려 내해 버류 때가 전성기 있어요. 신라는. 경비 가까이 이서는 지배 확실한 백제와 전투 충청 군대를 파악했던 압도이다. 충청도 쪽까지 군대를 파견한 게 아니고 처음에 충청도에 있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하에서도 충청도 지역에 대한까지 군대를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내이사금 내까지만 해도 강력 효과가 있어요. 주 백제와 전투기 삼국상이 신라분기 타레이사금 뭐쭉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즉 1, 2, 3세기까지는 쭉 합니다. 그 다음 미추이사금 22년은 백제와 전투기이 보이지 않다가 진흥왕대에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3세기 말에서 4세기, 5세기, 6세기 초까지는 버프왕 때까지는 백제와 신라가 전쟁이 없어요. 한 250년 동안 전쟁이 없습니다. 왜 250년 동안 전쟁이 없었느냐? 당시는 신라가 백제의 속국에 있어요. 속국이기 때문에 전쟁이 없는 겁니다. 진안적은 2세기 후반에 변안적은 3세기 초에 백제에 정복된다. 신라는 2, 3세기에 전성기를 맞고 4, 5세기에 백제에 조공하던 속국이었다. 양직공도인데 양직공도 보면 이 시라라고 있기도 해. 사라가 백제의 속국이라고 합니다. 무령왕이 보낸 백제 사신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령왕의 지식인 겁니다. 거기서 이제 신라 쭉 자기 속국들 얘기하는데 신라가 있는 거예요. 시라 사라라고 부른 것은 다른 사서에 나와요. 다른 사서에도 당시에 백제에 조공하던 그 속국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신라가 무슨 5세기에 백제 조공원일이냐고 내가 백제 조공원일이 있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할 텐데 몇 년 몇 월 달에 누가 조공했으며 조공사가 누구였고 조공 물건이 무엇까지 아주 상세히 나와요. 이 양직공도에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백제 국정의 최고 책임자였던 무령왕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다시 6세기 저거 좀 설명할 겁니다. 또 달의 주기에 관한 한국사의 신라본기 기록을 살펴보면 그 주기 당시 나이가 62살이었는데 같은 기사에서 그 동해안의 아진포에 저항한 혁허세 제39년 B19년이라고 있다. 달해가 즉위한 연도를 기준으로 그 탄생연도를 찾아보면 그가 즉위한 해가 서기 7년도 있으므로 그런 기원전 5년을 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출생하기 14년을 이미 동해안을 좋아한다. 이는 단순한 기록상 5기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이후에 초기 기록을 내밀 경우 100년이 훨씬 수명가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역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왕조의 기록을 결합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왜 그럽니까? 두 개의 왕조를 합해서 하나의 왕통을 만들 때 어느 왕을 빼고 이 왕을 넣으면은 이게 딱 일치합니까? 두 왕이 제위기간이 똑같고 나이가 똑같아요? 출생연도가 아니죠. 두 왕조를 하나로 결합할 때 항상 생기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합니까? 두 왕조가 결합되어 있는 게 박씨 왕조 기록에 석씨를 추가할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 위에 같은 얘기를 쓴 사람은 저는 역사학자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역사학자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또 초기에 보이는 말갈에 대한 기록은 말갈이란 종종 명칭이 6세기 들어와서야 중국문에 나타나고 그 만주정 이를 이 기록 믿기 어려우며 유린이 다음 32년 육부 명칭을 고치고 쭉 성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은 버프왕 때 만들어진 거 봐요. 그러니까 신라의 성골이 본래 김씨가 아니었어요. 버프왕 때 모부 출신이 왕권을 잡고 있어요. 신라에서 버프왕 때 중국식 성씨로 바꾸면서 전부 정비가 됐는데 그때 가장 자신들과 유사한 김씨를 이전에 물론 김씨가 있습니다. 진골 성씨예요. 근데 버프왕 때 이제 성골들이 김씨를 취해가지고 진골과 성골이 분리되는 겁니다. 같은 김씨 내에서도 그때 있기 때문에 이런 성씨, 뭐 이씨, 정씨, 손씨, 배씨, 설씨, 최씨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6세기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갈이 무슨 만주에 뭐 있고 그대로 초기에 믿기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삼국사기를 보면 245 위나라 침공 때 고구려 말갈군 동원 기록이 있어요. 고구려 왕이 이 전 여러 지역의 말갈군을 동원하는데 그 말갈군의 지휘관 어떻게 삼국사기를 상세히 설명해 있어요. 그러니까 위의 기록은 삼국사기를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세기에 들어 그렇지 않아요. 호칭을 뭐라고 했죠? 이미 말갈은 3세기에도 위나라하고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나라 입장에서 누가 말갈군이고 누가 고구려군이고 그걸 구별하기는 그 당시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위나라 군대 입장에서는 전부 다 고구려군으로 보였을 겁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삼국사의 조기록은 모든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 만큼 신뢰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대부분 학자들이 삼국사기의 조기록도 어느 정도 사실을 반영하고 보이는 건 대부분 동의하고 있으나 특히 기전사고 문제는 아직도 커다란 견해차이를 보여할 수 있다. 대세론적으로는 수정론 입장에서 받아들일 만한 뭐이나 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였다. 본서에서 삼국사기 조기록에 대한 대체적 의리를 받아들일 입장으로 했으나 부분적으로는 절충론 입장을 취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도를 체크해보면 어떻습니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특히 신라본기 가장 고구려 본기가 가장 정확하고 그 다음 백제본기 가장 이 신뢰할 수 없고 많이 틀리다고 하는 신라본기인데 신라본기 초기 기록 보면 90%가 단 한 달도 안 틀려요. 단 한 달도.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한 달도 안 틀립니다. 삼국사기 초기 이렇게 정확한 기록인데 기년사후 문제에 커다란 차이 이었었어요. 저는 정말 이었을 수 없습니다. 삼국사 데이터베이스 수수께끼 기준에서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 기록이 모순이라고 하는데 3세기 중반은 삼국사기 동의정과 말천이세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과 비교해서 모순이냐 이거예요. 삼국사기가 무엇과 비교해 모순이라 하는지 그 기준 사서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안 나와요.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 기록이 틀렸다예요. 모순이 나오는데 무엇과 비교해서 모순이다. 일단 삼국지 동의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삼국지 동의전과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기록이. 그러면 뭐예요? 무엇과 비교해서 모순이냐 무엇과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는 삼국사기를 검증하는 기준 사서가 뭐예요? 그 사서는 100% 정확한가요? 아니면 한 200% 정확한가요? 도대체 삼국사기를 검증한다는 그 기준 사서가 뭐냐입니다.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는 연도에서 정확한 거예요. 삼국사기를 검증하는 기준 사서가 뭐냐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 기록은 뭐와 비교하면 이 기준 사서가 뭐냐 이거죠. 제 생각의 추측입니다. 제 생각은 기준 사서는 바로 이겁니다. 일본인들이 적어준 신라의 건국기록, 일본인들이 적어준 신라의 건국기록과 비교해 보습니다. 일본인들이 도대체 뭘 보고 신라의 건국기록을 적어줬는지도 궁금합니다. 삼국사기 90%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는 삼국사기보다 더 정확한 사서가 일본에 있나요? 참 궁금합니다. 자, 날씨도 더운데 여기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